안녕하세요. 일주론, 육식갑작 일주론 공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식갑작 일주론 중에서 정화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사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정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정미일주를 공부하기 전에 정화의 성격을 알아볼 건데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교육학에서 나선식 학습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나선식 학습법. 이 나선식 학습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말 그대로 나선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반복해서 계속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면 반복 학습법, 이렇게 우리 교육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일주를 강의를 하는데도 반복해서 자꾸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수업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뭐야?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병화는 태양을 나타내는 거고 정화는 보통 달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소광명이라고도 하죠. 등화이고 촛불이고 살아있는 불이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촛불을 보면은 초는 어떻게 생겼어요? 촛불이 초가 이렇게 생겼죠. 초가 이렇게 생겼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죠. 이 심지를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촛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겉에는 환하지만 속에는 수심이 있는 가득한 까만 불꽃이 있죠. 촛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 즉 심지가 있어야 최고의 길신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자,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자는 성격이 자비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예민하고, 그 다음에 섬세하고, 그 다음에 착하다, 그 다음에 자상함이 있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그래서 정화는 어루만지는 신으로 일편단심이고 원정의 손길을 나타내고 역학 등의 관련이 있다.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자는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정화는 밤을 수하는 화신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밤은 신유술해자 축을 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밤을 수하는 그러한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으로서 밤에하는 직업,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업, 그 다음에 비밀이 많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누가? 정화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화는 그럼 어떤 걸로 상징을 할 수가 있는가? 정화는 우리가 등대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열, 인공열, 그 다음에 호롱불, 그 다음에 전기불, 어두운 곳을 밝히는 봉사의 불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감성적인 인자로 자상함이 많다. 기도, 선생 또는 봉사로서 그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화는 인체의 눈이나 심장 또는 소장, 혈압 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화의 성정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정화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우리가 맑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화는 강하면 용광로나 화로 같고, 우리가 화롯불 알죠? 화롯불. 겨울에 화롯불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정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꼬이죠. 따뜻함을 주고 자상함도 있고 하니까. 강하면 용광로나 화로 같지만 약하면 별빛 또는 촛불과 같다. 만약에 정화일주가 임수와 합을 하면 우리가 정임, 청간의 정임 합을 하죠. 우리 정임합은 뭐라고 그래요? 음정지합이다 그러죠. 그래서 정화일주가 청간의 임수와 합을 하게 되면 연애만 탐하고 본분을 만각하고 입으로는 충성한 척하지만 거짓이 많고 음란한 자가 많은 것이 정화이다. 정화일주가 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랬어요.
천간에 또는 지지에 다른 천간 지지에 어떤 글자, 또는 연, 월, 시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향은 나타나지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는 자제를 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정화는 그렇다 이렇게 보지는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정화가 취를 만나면 따뜻한 열로 온정을 베푼다. 인자하고 자상함, 그 다음에 덕목과 냉철하고 비판적인 성정을 갖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정화는 더운 여름에 태어나거나 또는 다른 글자가 화가 또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맹렬함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정화는 간목을 태워서 그 불로 인해서 쇳덩어리인 경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드는 거죠. 신금, 보석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원래의 본분이죠.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 보석, 신금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제일 본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잔정이 많아. 그래서 유달리 잔정이 많고 그 다음에 차분한 성격, 그렇지만 작은 계기로 인해서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폭이 넓은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화가 갑을 임묘가 있으면,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겨울에도 추동에도 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금을 잘 재련해서 기물을 잘 만드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화는 자신의 몸을 태워 일으켜서 남을 배려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다. 그래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정화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사리와 이치가 밝아서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데는 정화를 따를 사람이 없다. 금은보화를 만들듯이 금은보화를 잘 만들려면 눈썰미와 관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서 사물을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조리 있게 본인의 생각을 잘 구사하는 그런 호소력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정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정화는 예술계와 교육계에 많이 종사를 하죠. 이 정화는 또 특징이 하나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이 많지만 멀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냉정한 편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정화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정화는 솔직한 면, 그 다음에 쉽게 실증을 내는 것은 병화하고 정화하고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일간이 대운에서 정대운을 만나게 되면 예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정화는 그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정화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보겠어요. 외면은 예절 바르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선비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정화죠. 그래서 선비정신의 소유자로 자존심과 집념이 강하다. 거짓말이나 그릇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정화다. 병화보다는 상황의 전후와 손익을 잘 가리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라는 얘기죠. 말과 행동의 표현이 시끄럽지도 또 화려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지만 조용하게 잘난 척하는 형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죠. 남성은 고지식하다. 남성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며 가정보다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정화는 촛불과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며 편안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머 감각도 있어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생각이 깊고 의협심과 남을 걱정하는 측은지심이 있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정화는 어떤 단점을 또 가지고 있나? 정화의 단점을 보면은 정화는 실생활과 밀접하여 명분보다 실속이 앞선다. 명분보다 실속이 앞서서 특히 남녀 모두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정화일주들은 상대방이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화는 기쁨과 희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변덕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남의 말을 듣고 잘 흔들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대와 관심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남이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정화의 단점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정화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화는 글자를 써보면 여러분께 글자를 표시할 수가 있죠. 정화. 그래서 밑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요. 꽁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어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칫 염세적으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빠져서 생활을 허비하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어떤 질병을 조심해야 되느냐, 심장과 시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화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고, 오늘은 정미일주, 정미일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일생은 갑자을주병인 정묘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 정미일주는 44번째, 44번째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미일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천여, 그 다음에 미는 화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조토이다. 그 다음에 식신과 수기가 만약에 없다면 탁해서 거렁뱅이가 될 수 있는 일주가 정미일주이다. 좀 말이 좀 그렇죠. 압록과 음욕살, 그 다음에 차착살, 그 다음에 현친살, 홍염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죠. 이 살에 대한 공부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또 공부를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우리가 육식갑자의 성정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정미일생은 밑에다가 미를 깔았어요. 이 미자가 아닐 미죠. 근데 이 미자를 지지에 깔 수 있는 은가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그래서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가 있는데, 을목이 미를 깔면 12운성의 양지에 해당하고, 정화나 기토는 화토 동법에 의해서 지지에 미를 깔면 관대지에 해당하더라. 신금이 미를 깔면 세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미를 깔면 묘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미 속에는 지장간으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정을기를 가지고 있죠. 정화와 그 다음에 을목과 기토를 가지고 있는데, 정화의 입장에서 그럼 육친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보게 되면, 같은 화죠. 오행의 화죠. 같은 오행은 비견겁제죠. 그렇죠?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을목이 목생화죠. 나를 생하는 자 인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편인. 화생토하죠. 내가 생하는 자 식신상관인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화는, 정미일주는 비견과 편인과 식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평화, 성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꼭 양을 제물로 지냈죠. 그래서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평화와 제사의 희생물을 나타내고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군집 생활을 하면서도 동료 간의 우위다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위다 내가 아래다 뭐 이런 거, 우위다툼이나 그 다음에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없다. 이게 양의 특징이다. 아무리 더워도 붙어있다. 그래서 양들이 양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질병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이 양이 있죠. 이런 그 동물의 성정이 인간의 성정에도 많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성격이 부드러워서 좀체 싸우는 일이 없지만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양은 미로 표현을 하는데 이 미는 우리가 사주에서 목의 고죠. 목의 고. 그러니까 정화측에서 보면은 목은 뭐예요? 인수죠. 그래서 인수의 고죠. 그래서 인수의 입고, 문성의 입고라서 서류나 세돈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이 정미일주다. 식신에 양인을 깔고 있죠. 양인이죠. 그래서 미가 정화의 양인이죠. 원래 그 양인은 그 양간에만 양인을 쳐주는데 음인은 양인을 쳐주지 않는다. 왜? 뭐 음인이 약한 것이 칼 가져봐야 뭐 이렇지만 그래도 칼을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미일주는 양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양간에서는 뭐 양인격 이러지만 음간에서는 양인격을 쳐주지 않죠. 그래서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미는 양인이다. 그래서 양이라 말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세다. 정미는 세다. 사주가 잘못 짜이면 약한 인간이 되고 잘 짜여지면 너무 순해서 물러 터지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미는 변화도 많다. 그럼 정미는 어떤 직업에 인연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는 교육, 군인, 유경사업 또는 식품, 기능, 예능, 전자 또는 정보기술 또는 가공업 또는 요식업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정미일주이다 라는 얘기죠. 정미일생의 성정은 어떤가? 정미일생은 총명하고 호인이다. 그런데 무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인, 그렇죠? 칼을 쓰는 무고는 아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호인이지만 무골, 이게 뭐죠? 무기할 때 무자죠. 무골은 아니다. 그 다음에 월과 시에 만약에 수가 있으면 거의 간직에 나가는 경향이 많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미는 화를 보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다. 술을 보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다. 미는 조토로서 꼭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먼지만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혹 정미일주는 교육, 언론, 부동산, 감정원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일지천역으로 영마가 없어도 평생 분주하다. 양도도 열심히 몰려 다니고 그러죠. 성격은 인정이 많으나 조급해서 성질을 못 참고 불로 떠는 경향이 있다. 즉 인자하고 착하나 폭발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일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미일주들은 처가 고집도 세기 때문에 싸움이 심하다. 처가 고집이 세다. 왜? 양인이라고 했어요. 양인.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간에 얽혀있다. 즉 가족 간의 우애가 깊고 형제 간 사이도 괜찮다.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서로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여있어도 사이가 좋다 그랬어요. 높낮이 서열도 가리지도 않고 암컷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미는 장간의 인수와 그 다음에 비건과 그 다음에 식신을 암장을 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 정미일주는. 그 다음에 분량이 넓고 활동력과 그 다음에 희생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명랑한 성격의 달변가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험적이며 온순하며 인정이 많은 거. 고지식할 정도로 솔직 담백하다. 그러나 고집과 소유욕은 강하다라는 거. 예능과 기술 방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총명하지만 학문 연구에 장애가 따르는 것은 성급함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답이죠. 음욕살과 음착살이 있어서 이성을 좋아하고 색정이 깊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력도 세다. 매사 앞장서서 손해보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뭘 만나지 못하면 술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 실패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미일주는 꼭 인수나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미일주는 일반적으로 게으른 편이고 일반적으로 미일주 정미뿐만이 아니고 미일주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가 되겠죠. 미일주는 연예인이 많더라 하는 것이 정미일생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미는 미는 문서의 인묘라 그랬어요. 문서 인묘. 그래서 화술이 뛰어나고 식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술이 뛰어나고 사교적이고 그다음에 두뇌전이 빠르다라는 얘기죠. 여자는 여성스러우나 남편궁에 식신을 깔고 있어서 식신은 자식이죠. 여자인 경우에 남편을 밀어내는 남편은 관이죠. 식신이 관을 극하죠. 그래서 남편을 밀어내는 일주다. 여자 일주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정미일주는 꽃이 활짝 핀 정원, 하원과 같은 상이다. 정미일주는 유쾌하고 활발하며 희생정신이 있다는 것이 정미일생의 특징이죠. 그래서 남자 정미일주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라는 거죠. 지혜롭고 총명하다. 학식도 풍부한데 학업에 장애가 따른다. 정미는 학업에 장애가 따른다. 인내심을 기르고 성급함을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너무 앞장서서 손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미일주이다. 그 다음에 공직이나 언론, 교육, 부동산 등의 인연이 있는데 주중에 꼭 뭐가 있어야 한다? 수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밖에서 번 돈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정미일주들의 특징이죠. 남자.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서 생활비만 저한테 주고 가정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처갓집은 잘 돌보아주는 것이 정미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미일생의 여자는 어떤가? 여자는 총명하고 현모양처다. 그렇지만 한이 많아서 눈물 짓는 일이 많은 것이 정미일주이다. 성격이 매사에 깨끗하고 살림은 알뜰하지만 조급하고 음성이 커서 탁한 음성이라 좋은 말도 남들이 듣기에는 화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정미일주의 여자더라. 그렇죠? 역시 이제 정미일주는 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가 만약에 없다면 자식이나 남편 복도 없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하게 되니까 결혼도 하기 실패하기 쉽고 그다음에 남의 자식을 기르기 쉽다. 남편이 특히 수가 약한 경우에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미는 그러니까 정은 관이 뭐예요? 수죠. 수. 그래서 정미일주는 수를 보면 관직에 많지만 수를 보지 못하면 벌 볼 일 없는 일주이다. 그래서 정미는 수에 대한 강한 것을 지금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일주는 뭐가 필요하다? 수가 꼭 필요하다. 특히 여자는 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정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